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주도에서, 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쉬고, 화요일부터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오전 중에는 좀 쉬기도 하고, 여유롭게 상황을 좀 보면서 매매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뭐, 매매 결과는 좋지 않고요. 음,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잃어버렸던 그런 슬럼프들을 빨리 회복하는 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1.25배속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훨씬 더 잘 보게 될 거고요. 말씀도 잘 드리게 될 거고, 여러분들 시간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ELW 매매도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 있는데, ELW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어떤 종목들을 주고 있는지, 잔고 전략은 어떻게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뭐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삼화전자가 지금 시장을 아주 휘어잡고 있죠. 엄청난 대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처음에 상한가가 등장을 했을 때에 4월 25일인데 이때 이지라는 종목이랑 같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지라는 종목을 매매를 더 많이 했었는데요. 삼화전자보다는 이지를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삼화전자가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봤을 때 삼화전자가 대장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에 저는 이제 여기에서 눌리는 그 시간이 한번 주어지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려고 준비했었고, 그 다음에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쉬어갈 때도 여기서 좀 쉬어가기만 하면 난 잡을 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뭐 수익도 많이 내지도 못하고 아쉽게 되어버렸는데요. 이지라는 종목은 또 반대로 엄청나게 밑에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이 이후에 저는 삼화전자가 대장이니까 삼화전자를 매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지가 여기서 상한가를 이제 들어가 버렸죠. 여기에 25일 날 이후에 5월 2일 날에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는데, 5월 2일 날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화전자, C큐브, 삼화전기, 이지까지 총 4종목이나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합니다. 테슬라의 페라이트 채택 기대 감소기에서 이 페라이트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삼화전자, 그리고 삼화전자 때문에 삼화전기까지도 지금 부각이 되었고, 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귀금속이고, 맨 처음에는 이 뉴스가 아니라 똑같이 페라이트였거든요. 그런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 착수 소식이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다시 상승을 이끌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2등이 삼화전기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여기에서 다시 히토류 대체 페라이트 채택 기대감 속에 고선능 페라이트 마그넷 사업 영위 사실이 부각되었다라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테마군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5월 1일 날에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고, C큐브 같은 경우에는 C큐브 같은 경우는 조금 거래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아쉬웠고, 삼화전기 다음으로, 그죠? 삼화전기 다음으로 여기서 같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삼화전기도 이제 투상이 나왔는데, 이때 C큐브가 이제 이어서 달려갔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5월 1일에 삼화전자가 상한가도 덮고, 삼화전기 다음에 여기 5월 2일날 이지라는 종목은 다른 이유로 올라갔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여기서 쓱 따라가는 정도, 이런 흐름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3일날에 갔을 때 삼화전기를요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삼화전기가 이때 투상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요, 투상이 들어가고 나서 C큐브도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같이 따라서 들어가 버린 상황이 이제 이어졌죠. 이때 보시면 캐스피온, 뭐 한일화학, 그리고 상신전자, 한국내화, 이때 무더기로 상한가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을 때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앞전에 이미 삼화전자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무더기로 상한가가 나온 날, 특히 5월 3일날 무더기로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때가 중요한 날이다. 조심해야 되는 날이다. 그때 이후가 조심해야 되는 날이고, 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상한가 이후에 다른 뉴스로 이제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고 봤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매매 자체는 제가 또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은 매매를 좀 잘 못했고, 유니온 워터리어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는 했는데요. 차트가 좋아서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매매를 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이때 C큐브 어제 어제 투상이 나왔던 C큐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잠깐 반등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왔고요. 대장이 아닌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렸죠. 그렇게 들어 올렸을 때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삼화전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삼화전기가 확실한 2등이잖아요. 여기까지 삼화전자랑도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삼화전기는 여기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죠? 여기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C큐브는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C큐브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죽는 그림에 나올 때 반대로 어제 처음으로 상한가를 갔었던 유니온 머티리얼은 오늘 들어올리는 구간들이 존재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 내역은 이렇게 하고요. 네, 오전 중에 연습 삼아서 계속해서 매매도 해봤었고, 삼화전기도 매매를 같이 해보긴 했습니다. 숫자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매매는 해봤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관계들을 조금 간과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너무 연습을 하는 데만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시간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삼화전기뿐만 아니라 삼화전자도 많이 하락을 했다가 잠시 들어올린 상황이 되었는데, 그 타이밍에 저는 맞춰서 일단은 추매는 했습니다만, 조금은 아쉽다. 지금 매매 자체가 깔끔하지 않다라는 게 아직도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있습니다. 잔상이 남아있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트 모양상으로는 훨씬 더 좋아서 지금 접근을 해보고 있는데, C큐브의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 하락한 종목들,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하락한 종목들이 한일화학이라든지 상신전자도 아마 하락을 했을 거고요.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여기는 이제 올라갔네요. 네. 이렇게 올라갔고,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 딱히 반등도 나왔지만 여기서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이 지금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중에 있고, 월봉으로도 월봉이 일단 괜찮네요. 네. 한일화학도 한번 볼까요? 네, 월봉도 괜찮죠? 근데 한일화학은 반대로 또 떨어졌단 말이죠. 유니온 머티리얼도 월봉은 좋은데 떨어진 상태고요. 상신전자가 갭이 높이 뜨고 나서 한번 쭉 밀었을 때 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 저점을 지지를 해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상신전자가 또 유니온 머티리얼을 제끼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한 폭으로만 따지면 상신전자보다는, 그죠? 상신전자가 상한가가 나오는 이 폭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튼, 일단은 아쉽다가 제 주요 포인트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한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아침에 반짝 상승했다가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상승했다가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고, 그때 매매를 해봄직하다. 삼화전자의 움직임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삼화전자의 움직임도 보게 되면 이렇게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삼화전자가 이렇게 눌려지게 되면은요, 아침에 이제 높이 떴다가 상한가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2등 종목이었던 삼마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훨씬 더 크다. 거의 30% 가까운 이제 하락이 나왔죠. 이지 종목도 비슷하겠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하락하는 폭 자체가 20%가 넘죠. 이런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매매하실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하는 결과는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삼화전자도 저는 일단 매매를 이제 하면서 연습을 해봤는데,
일단 상한가 들어가는 것들도 상한가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스탑 로스로 걸어놓고 이제 매매도 했었었고요. 조금은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중이라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튼 일단 삼화전자로 시작한 이 페라이트 관련된 내용은 이제 거의 끝물이 이제 와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로 간 종목들 중에 좀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 종목은 GNC 에너지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가스법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동시에 상한가가 나왔을 때 에코바이오도 그렇고 네, GNC도 똑같이 상한가가 같은 상한가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관심 있게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삼화전자가 대장이니까, 시장의 대장이니까 삼화전자에서만 매매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상한가 매매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단으로 나온 이제 적어도 2가지 종목 이상이 나왔던 이런 상한가를 위주로 해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뉴스들은 뭐 특이한 뉴스라기보다 비슷하게 성문전자 어제에 이어서 지금 상한가가 또 나왔는데요. 뉴스를 하나 보게 되면 어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상한가 뉴스를 한번 볼까요? 5월 3일날 상한가 뉴스에 과연 성문전자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성문전자에 관련된 뉴스는 없었고 그리고 성호전자는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근데 똑같이 커피시터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전에 봤었던 모양이 있죠. 에코바이오라든지 에코바이오의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흐름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성문전자 그리고 성호전자가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이렇게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래대금이 터지긴 했습니다. 일단 성문전자가 먼저 움직였고 먼저 움직인 것이 이제 맞으니까 성문전자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호전자는 이제 뒤늦게 땡겨버렸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완전히 예쁜 건 아니니까 내일 여기에 음봉으로 이렇게 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올리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시면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커피스터 관련해서 지금 삼형도 등장을 했죠. 삼형 종목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삼형이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를 겨우 들어갔거든요. 월봉상으로는 삼형이 제일 좋죠. 삼형이 제일 좋아서 매매를 하실 때 우선은 제일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문전자 네, 이 종목을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하시되 차트로는 삼형이 제일 좋으니까 여유롭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피스터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가스법이라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발의가 되고 있고 입법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들어올리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커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커피시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화전자의 내용, 페라이트 내용이 이어져서 바톤을 이어받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페라이트는 테슬라에 공급이 되는 그것이 이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거고 성문전자는 그냥 단순히 커피시터 필름이 쇼티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그런 크기로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고 뭐 섣부를 필요가 없다. 섣부르게 막 덤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황 자체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삼화전자랑 그리고 유니온머티리얼, 삼화전기 이 종목 외에는 최대한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LW 종목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저장이 이제 설정 저장이 안 돼 버려서 이제 날아가 버렸는데 80원에 해놨던 여기가 있네요. 자, 여기에 제가 이 표시까지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고 고가가 180원이 되었습니다. 고가는 180원 고가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을 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매도하는 포인트가 그런 움직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움직임이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장중에 이제 보지는 못했고, 그 당시에 풋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이때였는데, 5월 2일이거든요. 풋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랑 콜을 매도하는 포인트랑 이제 같은 거예요.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되고, 좀 아쉬운 거는, 네, 이거를 여기다가 둬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거는 상승하는 폭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더 강하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풋을 매수했어야 됐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이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40원 연절이니까 60원이 이제 매수가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여기 고가가 125원이라서 수익은 당연히 낮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에 대한 지금 접근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고, 여기에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뭐 매도한다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과연 맞을까 틀릴까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ELW 매매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기록을 남길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는 종목은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삼화전기,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뭐 애경 케미칼 정도? 네. 근데 애경 케미칼은 지금 여기 저점을 한번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한번 볼게요. 쭉 흐름을 이제 가는지 안 가는지. 어차피 한번 들어올리고 나서 두 번째 들어올리는 건데 여기 위를 전고를 돌파해서 갈지 이거는 제가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삼화전자가 대장이고 삼화전자가 분명히 더 가지 못하고 꺾이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꺾이는 날이 오게 되면 과거에 제가 뭐 EV 첨단 소재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번씩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매매를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분봉으로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올리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죠.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올리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짧은 게 아니라 20%가 넘는 거고, 여기에서도 들어올리는 구간들이 다 존재해요. 종가 이후에도 10%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또 상한가로 들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한번 쉬어잡았던 종목들은 충분히 들어올리는 구간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글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여기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그 밑에 만약에 분할로 매수를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하죠. 다만 분할로 매수할 때 폭 자체는 뭐 거의 15% 20% 정도 폭을 잡아도 잡으셔야 아마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여기 위에서 다 잡아버리면 이 하락이 깊은 거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들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만약에 평단을 여기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15%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삼화전자는 그런 기회가 있다.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상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또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음봉이 크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 구간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화전기랑 유니온 머티리얼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시간에 서 추가로 더 매수를 하긴 했는데, 일단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여기에서 무조건 하락이 나올지 일단 그건 볼게요. 그건 보고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추가로 이제 매수를 분할로 접근을 할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돈들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사이텍이랑 한농화성, 뭐 제가 좀 전에 뭐 잔고 전략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추가로 말씀 한번 드리자면, 한농화성은 좀 아쉽고요. 제가 여기서 매매를 할 때 이 지금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이것들을 계속 차트를 돌려보면서 마지막으로 관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은 여기에 들어올리는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아주 쉬지 않고 여기서 쭉 내렸거든요. 여기까지 쭉 내리고 나서 반등 다음 반등이 없이 지금 흘러가 버렸어요. 제가 이 종목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주 라이트 메탈인데, 한주 라이트 메탈은 제가 매매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팔았다고 하는 그런 결과값이 나오죠. 만약에 일봉으로 전환시켜서 보게 되면, 네, 매매를 제가 여기서 했었고, 매도를 이제 먼저 때렸거든요. 매도를 이제 하고 나서 추가로 더 매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매수했었던 포인트 그 정도까지는 지금 대부분 다 올라온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를 좀 당기면,
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봤을 때 여기서 충분히 매도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다. 즉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자, 맨 위 가격을 고가로 봤을 때 그 가격보다 위에서 매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무조건 날 수 있었고 기간 자체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날 8일 정도, 약 2주 정도 되겠네요. 날짜가 5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많게는 2주 그 정도 시간 정도 걸렸을 때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뭐 조건이 보면은 이제 거래 대금도 많았고 이슈도 있었고 에코플라스틱이 대장이 돼버리면서 제가 더 매매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에코플라스틱의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을 여기서 잡게 되면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이제 상승이 이제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상승하는 폭 자체를 보게 되면 한 줄 라이트메탈이 여기서 상승했을 때 폭이 33%가 되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여기 위 가격에서부터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샀다고 가정했을 때 28% 그리고 여기 밑에 가격에서 샀다고 했을 때 33% 똑같이 5월 3일, 5월 2일 날부터 비교를 하게 되면 5월 2일부터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여기가 수익이 더 많이 찍히겠죠. 네. 대장이 더 높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에코플라스틱 종목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한줄 라이트 메탈은 그리고 지금 여기 잠고 있는 종목들 때문에 일단 돈을 뺐어요. 돈을 뺐고 이런 모습도 중요해요. 여기 한번 11선을 이제 밟고 일어섰다가 눌렀다가 다시 들어올리죠. 이거는 개미들이 할 수 없는 움직임이고 그랬을 때 여기 저점을 어느 한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은 그런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차피 돈을 쓴다고 했을 때 매수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굳이 눌리지 않고 손절하는 폭은 작고 수익은 큰 그런 자리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경 케미칼도 그런 형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한번 이제 위로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 눌렸죠. 그 다음에 한번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었는데 일단 시장의 대장이 아닌 것 같고 하니까 2차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런 약간 차트상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금액적으로는 좀 줄여놨습니다. 위세하이텍이랑 뭐 한농화성이 좀 빨리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뭐 엊그제 여기서 추매를 했다가 다시 지금 추매한 금액만큼을 이제 팔고 다시 보고 있는 건데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은 조금씩 빼 나가면서요. 어차피 위사이텍이라든지 한농화성이 올라왔을 때 매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고 이 종목에 분할로 추매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추매한 거를 다른 종목에다 추매하고 한농화성에 돈을 넣어서 이만큼 상승했을 때 평단이 이제 줄은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나 만약에 9%에서 이제 뭐 수익을 내는 그런 거라면 다른 종목에서 9% 수익을 내서 빠져나오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는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매매가 조금 뭐 아쉽기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평선 차트가 아니라서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 공부를 하면서 저는 돈을 계속 벌어가지고 여기 잔고에다가 계속 넣으면서 돈을 이제 한 번이라도 딱 그 타이밍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주식 매매를 제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잘 했었던 그런 날이 그런 감각이 그런 뭐 제 뷰라고 할까요? 시장을 보는 그런 뷰가 조금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잘 오기까지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삼화전기 뭐 시간에 의해서 많이 빠졌지만 뭐 내일 다음 주 월요일날 하락으로 시작해서 뭐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느긋하게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금이라든지 이런 거, 뭐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저는 아마 제가 아는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또 받게 되면 추가로 여기 애수금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늘리면 아마 그때는 ELW도 연습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본 예탁금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ELW 매매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매매가 된다고 하면은 ELW도 한번 매매하는 거 연습하는 거 제가 대신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